6일 지방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확정했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제 본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지난주부터 이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비전과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 안민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민석입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자, 저희가 앞선 후보들도 똑같이 나오시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걸 드렸습니다. 인생의 기억이 남는 인생의 한 컷 사진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어릴 적 사진인데 비행기 장난감을 타고 있는 아이가 의원님이시라고요. 어떤 사진인지. 비행기 장난감은 아니고요. 네. 저 시절에는 사진사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저런 소구를 가지고 네. 사진을 찍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흑수저 출신이고요. 그 배고파서 네. 수돗물 마신 아. 그런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보면은 저 비싼 장난감을 집에서 갖고 놀았나? 저 뒤에 집은 아주 흐름한 집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장 더 사진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학위를 받는 사진도 인생의 한 컷으로 뽑아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미국에서 6년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 졸업 수여를 받는 사진인데요. 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네. 가장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죠. 공부할 때 많이 힘드셨죠? 네, 저는 뭐 맨몸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6년 동안 아주 참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까지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랬군요. 잠 그게- 못 자고 먹을 네. 거 못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아주 열심히 살았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사진 한 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한 컷 중에 이 사진을 또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국회 본회의장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이죠? 14년 4월 7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국민에게 최초로 알린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요. 예, 저분은 당시에 이제 문체부 차관님이셨고요. 네. 다 아시면서도 뭐 전혀 모른다고 그때 그러셨죠. 저 때가 또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안 의원님 하면은 또 이 최순실 사건과 빼놓을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저는 저 이후에 최순실 측에서 저를 2번이나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네. 실제로 저 대신에 3명이 구속되었고 그중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대로 현안에 대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X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질문에 O 아니면 X로 답해 주시고 30초 동안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면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김은혜가 유승민보다 나에게는 본선에 쉬운 상대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말씀해 주시죠. 김은혜 후보는 이제 대장동을 탈다 틀어서 이재명 고문을 잡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격수입니다. 스나이프는 스나이프로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최순실을 잡았습니다. 최순실을 잡은 안민석이가 이번에 김은혜를 잡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윤석열의 저격수 안민석, 이재명의 저격수 김은혜. 근데 잡아본 사람이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제 1차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아마 갈 것이다. 동그라미 아니면 X. 갈 걸로 보십니까? 네. 어젯밤에 TV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김동연 후보님의 이제 거품이 몇 시간 만에 지금 막 빠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5년 후에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도울 생각이 있느냐? 네. 당신 대권 포기했느냐? 네. 그 질문에 그분이 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5년 후에 김동연 후보는
대권 나와서 이재명과 일합을 겨루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주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거품은 빠지면서 결국에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고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질문이 이재명 고문 관련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명 고문의 15년지기 친구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과 기질면에서 가장 닮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고문의 응원 전화를 받았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이거는 그거 이야기하면요. 네, 우리 친구거든요. 네, 이제 친구들끼리 또 지켜야 될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작년에 친구니까 이재명을 도운 것이고요. 경선 때부터.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나온 안민석을 친구니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전화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네. 조금 좀 수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친구라는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코멘트는 예스를 뜻하는 것도 같은데 알아서 해석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 안민석은 그래도 이재명을 지키러 나온 것이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아,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경기도를 지키는 것이고요. 네. 또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또 문재인도 지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검찰공화국 야수의 야만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지키자라는 것이 경기도민의 지금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재명도 지키고 민주당도 지키고 경기도도 지키는 이 선거입니다. 네. 안민석이가 지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이재명 지키는 선거로 지금 그것이 경기도 얘기를 지키는 하신 거기 거군요.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최대 현안인 검수완박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변호사 단체, 또 학계, 심지어 참여연대 같은 민변 이 사회 시민 단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월 안에 다음 주에 반드시 처리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의총장에 있다 왔는데요.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어요. 네. 저는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할 거라고 봤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였어요. 또 국힘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합의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검수완박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계기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 중재 법안은 양쪽이 좀 손해 보는 그런 이제 중재안입니다. 이 두 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중재안을. 네. 그래서 어느 쪽이 욕을 덜 먹냐는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중재안에는 부패 범죄 네. 그리고 경제 범죄 두 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들도 아마 저희 지지자들한테 아마 꽤 역풍을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측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가 그 질문을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자,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낸 양양자 의원을 비롯해서 조웅천 의원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들에게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열성 지지자들의 이런 집단 행동, 당내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다. 동그라미 아니다 X.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열성당원들이 개딸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개혁의 딸들. 그리고 양아들. 네. 네. 저는 그분들 집회를 2번이나 가서 직접 그분들과 함께 뜻을 한다는 연설까지 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사회 개혁을 원하고요. 특히 지금 검찰 개혁을 원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받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단 욕은 좀 하지 마시고요. 네. 욕하고 싶으면 저한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안민석 후보님은 지난해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올해 처리가 안 되면 1992년생인 큰형 진은 만 30세가 돼서 당장 올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동그라미 아니다 X. 네, 말씀해 주시죠. 순수 예술인들은 병력 면제시켜주고 네. 대중 예술인들은 안 시켜주는 거는 그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이 법이 40년 전,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요. 제가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하는 시절에 최초로 BTS 병력 면제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대중예술, 순수예술 이걸 차이를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네. 이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BTS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겠군요. 근데 그들은 군대를 가겠다는데 왜 굳이 안민석이가 면제시켜 주겠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좋아하겠죠.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OX 질문을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본인 공약의 홍보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로서의 비전 5글자로 표현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0배 키우기 설명해 주시죠. 네. 경기도가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를 생활권역 중심으로 10개의 상생생활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생생활권 속에 행복 공공시설, 산후조리원, 달빛 어린이 병원, 애아교육센터,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병원, 요양원 이런 것을 10개로 집어넣고요. 그래서 10개의 상생생활권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서 원철도로 만들어서 텐텐원을 통해서 경기도를 10배로 키우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경기도의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네. 4개의 아주 현안들,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김원혜 의원님은 이런 신의 한 수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김원혜 후보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김은혜 후보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교통 문제 해결, 뭐 나머지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보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자에게 저희가 공통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나의 인생의 노래 한 곡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조용필의 꿈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노래인지 설명해 주시죠. 꿈이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계속적으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왔고 지금도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도 도전 중에 있습니다. 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필의 꿈을 인생의 곡으로 설명해 주신 안민석 후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 안민석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